이번 주식은 망했지만 다음 주식은 흥해라. 2020 계좌복구 프로젝트 이주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로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정말 올해 네.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올해 다 네, 끝났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식은 망했어 하시면서 손실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잘 계획을 세워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식은 망했지만 또 다음 주식은 또 흥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네. 2020년에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2019년 같은 경우 이제 아홉수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2020은 또 앞에하고 뒤하고 또 똑같이 더블입니다. 딱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2020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2020년에는 왠지 희망에 좀 부풀 수 있겠고요. 거기에 또 오늘 시장을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내년 연초 랠리를 위한 지금 전반적인 포석이 조금 깔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2020년도 여러분들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시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게 포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꼭 희망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흥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식은 흥할 수 있게 맞춤형 상담 저희가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8181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상담 받고 싶으신 이 종목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사연 읽어드리면서 함께 맞춤형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 계좌복구 프로젝트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LG유플러스를 작년 고점에 물렸는데 평균 단가를 지금 18,000원으로 맞춰 놓으셨다고 하네요. 정말 후회됩니다. 지금 22% 손실인데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네. 손실 복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크신 것 같은데 18,0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셨는데 지금 꽤 높잖아요. 14,000원 부근에서 네, LG유플러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매수가 부근까지 좀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통신주 특히 우리가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 KT는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종목군들입니다. 사실 거의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배당적인 메리트를 발산시켰을 때 주가가 조금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나마 LG유플러스는 좀 더 가벼운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 통신업종 자체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지금 주가 추이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뒤에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에 왜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 약정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정부가 이런 통신비를 잡기 위한 서민들에 대한 이런 우리가 그런 자금 통신비 자체를 인하에 대한 계속 압박이 맞습니다. 컸죠, 정부 계속적으로 입장에서. 그런 통신비 절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공급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예전 같으면 단가가 ASP라는 우리가 1인당 객단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3만 원 또는 4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만 원씩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결국에 그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지금 발생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예전만큼의 마진이 크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5G로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되면서 5G에 대한 객단가는 또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나 최소 6만 원 이상에 대한 요금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 약정을 제외하더라도 5만 원 정도 순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대감에 지금 반등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군을 만약에 우리가 내년까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가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가격대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멈출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선택약정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현 정부 정책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맥시멈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마이너스 22%면 아이고 상당히 아쉽죠. 아쉬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살을 내주고 대신에 상대방의 뼈를 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결단을 조금 필요로 하는 자리고요. 거기에서 좀 더
탄력 있는 종목군으로 조금 교체 매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비중은 조금 줄이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5,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네.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이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탄력이 없다면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길게 할애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상당히 탄력이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팔더라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작정 이걸 끌고 간다고 해도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이라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빠르게 기회비용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주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IT 종목군들로 조금 더 편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트 신호등 하트 몇 개 주실 수 있을까요? 자, LGU 플러스 기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모멘텀에 대한 부재가 당분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트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망의 신호등 하트 2개로 다소 낮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기회비용을 좀 살려 나가자라는 좀 진단, 보수적인 진단을 좀 주셨습니다. LG U 플러스 지금 22% 손실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2020 계좌복구 프로젝트 이주망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맞춤형 상담을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시청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남북경협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군요. 현대건설을 매수가 57,000원에 그리고 비중은 50%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네. 또 아난티까지 비중 10%에 15,000원의 매수가인데 지금 현대건설이 42,350원 부근이니까 역시 손실 구간 아난티도 10,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0%의 비중이 다 남북경협주인데 다 손실 구간이세요. 그리고 이외에 삼성전기 KMW를 매도를 하셨는데 일단 삼성전기는 최근 좀 신고가 부근에서 수익을 보고 파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주인공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받아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팬입니다. 아이고, 네, 도와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해탈하셨다 봐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남북경협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그냥 막, 다 사기 샀어요. 네, 지금 어. 포트를 보니까 KMW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수익이 나셔가지고 팔았고 그 현대건설하고 아난팀 팔고 싶은데 손실이 조금 커져가지고 팔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아이고 참 이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종목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현대건설의 비중이 그래도 그- 50%시니까. 네, 건설 좀 부탁합시다. 네, 아유 참 이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이나 또는 뭐 현대산업개발, 뭐 아니면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동에 대한 붐이나 또는 중국에 대한 붐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오일머니가 상당 부분 유입됐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아파트 짓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항만이나 토목, 뭐 건설, 건축 이렇게 막 도로를 깔고 또는 전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라고 딱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GS건설하면 자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파트로 인해서 착공 물량 건수가 증가해가지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2019년에 들썩들썩했던 것이 경협주 관련해가지고 들썩들썩 거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번 빠져버렸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두 가지 다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트럼프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이런 현대건설이나 아난티 2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당장 팔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하단에서 뭐랄까 이거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조금 그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세가 계속 빠지고. 꺾여가지고 아유.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갑작스럽게 좀 투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대건설이 지금 50%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서 반등을 나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절반 이상은 조금 덜어내셔가지고 조금은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편입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60%가 다 경협주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협주라는 것은 우리가 업황이 개선된다는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어머님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북 경협이 내년에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예측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은 어때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미래가 예측 가능한 부분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50%가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에 따른 반등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린다면 자, 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매물권역이 상당 부분 많이 모이는데 45,000원 선 위로 한번 튈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대안주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이런 자리 자체가 지금 상당한 지지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하단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절반 이상은 좀 물량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의 하트 신호등 몇 개인가요? 자, 현대건설은 두 개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망이 네.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45,000원 선 부근 반등이 온다면 비중 절반을 좀 덜어내자라고 진단을 주셨는데 어머니 그때 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중 절반 좀 줄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한 5만 원 정도 오면 다 팔까 했거든요. 5만 원까지는 안 그랬는데 될까요? 5만 원까지는 안 되고 5만 원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생각보다 네. 오래 걸립니다. 저게 엉덩이 조금 무거운 종목군들이에요. 그렇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감안해서 차라리 5천 원을 딴 데서 벌면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어차피 지금 이거를 갑작스럽게 포트를 교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 기회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손에 네, 있는 걸 놔야지만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4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절반은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좀 현대건설도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다소 아쉬운 좀 진단을 주셨는데 아난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차라리 시청자님이 요 아난티 같은 종목군을 좀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런 아난티 같은 종목군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은 사실 뭔가가 업황이 바뀌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뭐랄까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부분 표현이 훨씬 더 맞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포 입장에서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차라리 지금은 작은 호재라도 터진다면 반등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번 보여보자. 최소 그래도 15,000 이상 한번 튈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해보고 팔지 말자. 대신에 앞서 얘기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건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시청자님이 교회 계좌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기 좀 살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난티는 화이팅 그러면 하십시오. 좀 네네. 하트 신호등 좀 높습니까 점수? 자, 아난티는 하트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래서 생각보다 안 지금은 높네요. 그래도 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참고 견디는 네, 자리. 그렇죠. 지금은 혹시나 모르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에 대한 변덕을 부리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망은 그래도 있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나한테는 손해보고는 팔지 말자. 15,000원선 매수가 부분까지 좀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연말 시한 북한에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가운데 사실 지금 북미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아난티 비중 10%에 대해서는 좀 15,000원선 매수가까지는 견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은 조금 비중을 절반 줄인 다음에 탄력적인 종목 안에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대안 종목으로는 또 어떤 종목 그럼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도 TV를 조금 많이 보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결국에는 지금 업황에서 조금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조금 찾아간다는 영역하에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IT라든지 BT 관련된 종목군도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apta바이오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apta바이오가 사실 우리가 이 기업이 여기 대표이사분이 예전에 JW 중해제약에서 이런 연구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apta바이오라는 기업을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는데, 현재 이 기업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총 9가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대표이사의 얘기로는 자기 말로는 우리가 사실 뭐 최소 5개 이상의 기술 이전을 얘기하겠다. 이번에 2020년도에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100% 그 말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개라도 나타났을 때 주가에 대한 지금 자리는 조금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2020년도에는 결국에는 임상 3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패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바이오시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런 임상 1상이나 아니 전임상 단계에 있는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업들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 apta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두 번째는 이 기업도 우리가 이 대안주로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기업인데 네. 지금 위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소재 관련 주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이런 조금은 소부장 펀드 안에서 편입될 수 있는 이런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한편으로는 좀 안정적인 종목군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너무 가벼운 종목보다는 이렇게 워닝 머티리얼즈 같이 시가총액이 일정 부분 형성되면서 대신에 소재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베네핏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이런 손실을 무릅쓰고 내가 들어가는데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좀 이 신고가에 대한 부담은 네. 없을까요? 이 워닝 머티리얼즈를 신고가로 보시기가 조금 힘든 게요. 더 갈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2018년도, 2017년도에 고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번 들어 올리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충분히 지금 박스권을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자리, 그래서 신고가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맞춤형 상담 도와드렸어요. 일단 현대건설은 너무 감사합니다. 45,000원선 부근에서의 비중 절반 줄이고 지금 대안 종목 apta바이오랑 워닝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심 가지시면서 각각 이제 맞춤형 전략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저희가 또 이번 주식은 좀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음 주식 흥할 수 있게 대안주까지 맞춤형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좀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좀 투자에 힘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여러분들께 덕담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 저도 그래도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결국에는 뭐 힘든 게 있다면 항상 또 오르는 시장이 또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을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평상심을 유지하시면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다 보면 그 부분 자체가 또 큰 성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꾸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도 꾸준히 주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시장이 이탈되지 않게끔 항상 시장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계좌복구 프로젝트 이주망 프로젝트에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식 흥할 수 있게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